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이벤트들 그리고 지표 발표가 있는 가운데 이들 지표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안에서 시장 포인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신세계와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희 쪽에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시던데요. 참여 방법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저희 방송 시작 전부터 발표된 지표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속보 내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먼저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최근에 해외 선물 시장 방송뿐만 아니라 경제 방송에서 전문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호균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최고의 해외 선물 소통 방송, 해외 선물의 신세계의 해설을 맡은 김호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의 소통 방송. 좋네요. 오늘 타이틀 네. 좋습니다. 네. 최고의 소통 방송인 신세계와 여러분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김호균 해설위원님.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그거를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마사지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대중의 의견을 또 전달도 해주시는 그런 소통자이기도 하네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과거 몇 년 동안 많이 느껴왔죠. 예. 그럼요. 네. 자, 소통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또 알게 되는 오늘이네요. 소통이 이제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2시간 동안 김호균 해설위원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오늘 짜주실 마스터님 소개할 시간인데요.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 1세대 거목이십니다. 남한사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바로 들어볼까요? 해외 선물의 고퀄리티 방송, 신세계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스럽고 오늘도 즐거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퀄리티를 만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남한사성 마스터님이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 남한사성 마스터와 함께 많은 어록을 만들었죠. 57분 교통방송, 해외 선물계 조상님. 예. 네.
네, 앞으로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많은 이런 유행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 또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맞아요.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스터님의 어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신세계 알차게 꾸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11시가 지나간 시각인데요. 먼저 시세를 살펴볼까요? 시세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개장을 전에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요. 지금 현재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어제장에서 현재 이 시각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575.25포인트고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23%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역시나 현재 하락권에 있습니다. 6,301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18% 약보합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오늘 탄력이 좋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7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1.17730달러, 전거래일 대비해서 0.73%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볼게요. 골드는 반대로 가격대가 더욱더 눌려가고 있습니다. 1271.6달러, 0.54%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56.58달러 중반대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개장하기 앞서서 현재 시세를 살펴봤는데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방송 전부터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속보 내용 하나씩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0.1%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지표입니다. 0.4% 상승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다. 연말까지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시장을 뒤흔들 그럴 재료가 될 것이다라는 속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독일의 3분기 GDP 예비치 비해서 전기 대비해서 0.8%가 상승했다라는 지표, 이 부분이 유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독일 쪽에서 계속해서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11월 JW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했다. 월가 예상은 하회를 했지만 경기 기대 지수는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와 달러에 대해서는 독일의 성장 호조의 1.17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속보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표에 대해서는 일단 독일의 GDP가 잘 나왔고요. 그리고 뭐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도 좀 호조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출연진 분들과 나눠볼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흔들리는 미국 증시입니다. 어제장에도 본장 개장한 이후에는 약보합으로 또 시작을 했고 지금 같은 시각에서도 여전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도 같은 흐름에서 좀 눌린 가격대입니다. 2,575.2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확인하시죠. 유로 FX입니다. 독일의 3분기 GDP 호조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가격대 확인을 했듯이요. 1.1772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차익 매물 증가세에 하락했다라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일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대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56달러 지지한 채 56.53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와 조정에 따른 반등 후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주춤하는 가운데 골드가 조금의 반등을 이어갔지만 이내 다시 빠지는 모습인데요. 1280달러 회복하지 못하고 1272.2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그리고 유로 FX, 상품 쪽으로는 크루드 오일과 골드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점검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이전에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지수에 대해서 조금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의 고점에 대해서 매수 물량에 따른 청산 물량일 수도 있고 또 다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자, 지금 현재는 같은 시각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2,574포인트로 약보합권 거래되고 있는 지수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업이고요. 두 분께서는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팀 셰르파 안에서 또 지수 담당이신 김호긴 해설위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좀 편하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수와 금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호긴 해설입니다. 네. 네. 일단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이 아니라 조금 앞부분에 네. 이제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느낌 뭐냐면 오늘은 굉장히 경제 지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날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네. 뭐 아까 나왔던 그 생산자 물가 지수 이후에 어떤 차트 모습 그리고 독일 GDP 그리고 뭐 세제 개편안 이런 이슈들이 증시에 그리고 차트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지수 어떻게 보면 시황의 기준이 되는 미국 지수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바로 세제 개편안일 겁니다. 세제 개편안이 상원과 하원 공화당 사이에서 다른 개편안이 나오면서 이것이 좀 통과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속 상승 랠리를 그 2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승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죠.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기대입니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들이 나올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안 보고 있는데 세제 개편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때면 상승의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상 오늘 가격 흐름상 지금 하방 흐름이 좀 더 강해 보이는 거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박스권을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거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10일 자정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밀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가격대를 2,570선에서 지지선을 잡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 또 다시 좀 그 상승 저항대 부딪혀서 내려오다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제 이 상방 저항선이나 하단 지지선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켜보고 있다가 지지선이 붕괴될 시에 추격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당의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 뭐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저희 방송 전에도 팀 셰르파 시형 안에서 미리 좀 다 시황적인 측면과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고 계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S&P 500에 대한 의견 다운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잠시 후 개장 후에도 지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혼자 좀 업을 들었는데요. 일단 저는 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도 결국에는 들어 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이 하방에 대한 추세가 이대로 좀 나오지는 않지만 뭐 가격대가 올라가지도 않는다라는 의견인데 2,570선 뭐 중반 가격대까지는 좀 지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도 지금 0.26% 약보합권이지만 끝내는 그래도 장 마감에는 좀 들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격대가 2,570 뭐 중반 정도, 뭐 후반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580선에 대해서는 좀 지지가 견고하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는 마스터님의 이런 탁월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S&P 500에 대해서 역시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S&P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금일 양봉이다, 음봉이다, 일봉상의 캔들이 사실상 중요치는 않습니다. 네. 중요치는 않고 현재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파동을 여기에서 길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11월, 현재 11월인데 11월 최저점인 2,562.25와 11월 고점 2,594.5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데 보시게 되면 현재 3일간 계속해서 2,586과 2,570 이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대응하실 때는 저가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 전략이 유효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2,578 이 지금 노랗게 박스로 되어 있는 하단에서는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2,582 위로 올랐으면 매수는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2,582를 깨고 떨어질 때 또 매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가 매도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2578을 깨고 떨어졌을 때 이 자리가 매도가 되는 거고 반대로 매수는 짧게 보셔야겠죠. 2570까지만 보는 이 전략으로 오늘은 S&P 같은 경우는 길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 매도로만 단타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유효한 전략인 장이다라는 부분이 좀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고점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고점 가는 가격대가 2578 이상이니까 어느 가격대였죠? 2578.5에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78에 대한 고점 매도 의견입니다. 현재 257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반등 시 다시 고점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잠시 후 개장 후에도 실시간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인 S&P 500에 대해서 의견과 그리고 매매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S&P 500에 대해서는 고점 매도 의견에 대해서 유효한 전략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이어서 2부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앞서서 제가 시세 말씀을 드렸을 때 유로 FX가 오늘 좀 오랜만에 강한 탄력을 보여줬거든요. 자, 0.73% 강보합권이고요. 1.177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랜만에 또 1.17 가격대에 접근을 한지라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그리고 매매 포인트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속보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유로 달러가 독일의 성장 호조세에서 지금 1.17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유로존 3분기 성장도 나왔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 0.6%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작년 3분기보다는 2.5%가 증가한 수치다라는 부분도 전달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라보뱅크 쪽에서에 대한 소식인데요. 6개월 내 유로화가 1.20달러를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이다. 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상승 쪽의 의견도 속보성 기사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화에 대해서 일단은 좀 상방 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이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분은 또 현재 구간에서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해설위원님 다운이신 거죠? 네, 다운입니다. 저도 업이고 마스터님 역시 업의 의견을 주셨는데 다운의 의견이 매도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하방 쪽으로의 부분인가요? 궁금하네요. 같은 거 아닌가요? 매도. 네. 네. 가격이 내려간다라고는 해도 올라갔을 때 매수 의견도 있을까요? 네. 그쵸. 이게 어쨌든 당일의 현재 기준의 당일의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지금 유로가 올라왔는데 올라왔던 내용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중요하게 이제 유럽 쪽에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독일 GDP가 가장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GDP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유럽의 경제 상황 그리고 향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유로가 간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최근 차트를 보면은 정말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 나오고 여기서 한번 또 레벨업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는 상승이 맞습니다만 당일의 전략 접근에 있어서 저는 왜 매도를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단기적인 이제 흐름상 이게 올라온 그 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짧은 매도로 끊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저항대를 우리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가격에서 걸리는지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이 가격대가 이제 그 전에 저점들이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1.176 80, 2 정도 라인이 1차적으로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게 오늘 한 번에 뚫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격대 1.17850 이 정도까지의 지금 저항을 받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정도 저항을 받은 가격대가 요 정도 라인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거 딱 떨어지는 숫자죠. 1.1800 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요 정도까지의 저항대, 2차 저항대까지 보게 되면 1.1800의 저항대까지를 좀 보게 되면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밀렸을 때 취할 수 있는 어떤 폭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좀 성급하게 들어가지지 마시고 저항이 확인됐을 경우 짧은 매도 관점에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수로 추격하는 거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1.180까지 간다. 그럼 손절을 쳐야 됩니다. 굉장히 매매 꼬여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나는 짧게 보고 오늘의 어떤 좀 가파른 기술적인 저항대에서 내가 매도를 치겠다는 거지 이거를 내가 매도를 좋은 가격에서 끌고 가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정확히 잡아두시고 1차, 2차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짧게 보는 매도 전략 오늘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길게 봤을 때 주요 가격대에 대해서 또 추세선을 그어주셨고 그 안에서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의 상승세라고 본다면은 1.18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 가격대에서 저항을 좀 확인하시고 좀 짧게 매도에 대한 관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맞나요? 네. 예, 지금 흐름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네.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1차 저항, 2차 저항 때 저항이 확인될 때 네. 짧은 호흡의 매도 관점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강하게 좀 뻗어 올라간다. 여러분이 정하신 손절 라인, 틱수를 정확히 지키시면서 리스크 관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전략을 세워 가실 때는 저항을 꼭 확인을 하시고 난 후 그리고 뭐 또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 또 짧게 바로 되어 가실 수 있는 가격대 설정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사적인 부분에서도 상승 쪽으로에 대한 분석적인 기사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도 오늘의 탄력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대가 눌렸을 시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1.18까지 끌고 가는 전략입니다. 눌렸을 때. 그런데 지금 좀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손절을 잡아가야 되겠지만 잠시 후에 개장하고 그리고 내일장의 흐름까지 저는 오늘 1.18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눌렸을 시에 좀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로 FX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옆에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또 통화적으로 또 강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시황 안에서도 올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마스터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업이셨잖아요. 네. 아까 김옥윤 해설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고점 매도 전략. 보통 이렇게 트레이더 분들이나 거래하신 분들은 변곡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변곡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항상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럼요.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한번 이쯤에서 한번 보고 지나가야겠죠. 네. 길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2017년도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 조정을 주고 이제 다시 상승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으로 접어들어서 조정을 주고 하방으로 내려갈 건지 이 두 가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죠. 저희가. 그래서 현재 그림은 지금까지의 상승에서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더 치고 갈지 아니면 하락이 위한 조정인지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중요한 선이 아까 우리 또 김옥윤 해설위원님은 대충 여기가 좋죠 이러는데 무슨 본인의 또 기준이 있으시겠죠. 근데 잘 찍어요. 근데 그 지점들이 보면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대충 찍는 것 같아도 굉장히 또 절묘하게 또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놀라신 제스처였군요. 전 놀라면 이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 각을 찍었지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1.20975를 맞고 지금 최저점이 1.15785죠. 정확하게 785까지 왔는데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수 있는 자리는 1.1774와 1.17 이 사이에서만 거래를 하셔야 돼요.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 것도 아니에요. 이 위에서는 매수다 매도다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여기에서 매도로 우리가 1.1774에서 매도로 공략을 해서 매도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1.17 부분, 지금 1.17 부분이 지금 오늘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다리는 매매 1.17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김옥현 차장께서 얘기했던 1.1835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1835 현재 오늘 일봉상 기준으로 1.1774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1.18 때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1.18에서는 단기 매도가 가능합니다. 왜 1.1835가 정확히 좋냐면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면 1.20975 이번 고점에서 이번 최저점까지 가운데 센터 정확하게 50% 지점이 1.18선이에요. 그래서 보통 50% 지점을 돌파할 때는 굉장히 몸부림을 치다가 돌파를 하지 어떠한 강한 모멘텀이 없는 이상은 여기를 바로 뚫지는 않습니다. 내려올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저점이 여기가 형성될지는 몰랐겠죠. 현재는 우리가 고점, 저점을 다 알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1.18에서는 매도죠. 만약에 오늘 미국 장이 앞으로 7분 정도 있으면 네. 시작이 되는데 미국 장 시작되고 나서도 유로화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1.18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치셔도 오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올바른 매매 방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붉은 양봉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이미 지금 유로는 오늘 일봉상으로는 어떠한 큰 이슈가 없는 이상 양봉으로 끝납니다. 네. 미국 장 이후에 유로화가 양봉인 경우에는 이 캔들은 오늘 일봉상 양봉으로 끝내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 시에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오늘 거래에서는 포인트가 되겠고 매수 포인트로 또 좋은 자리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60분이었고 네. 일봉 차트였고요. 네. 60분 차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네. 1.1722이 오늘의 매수 포인트입니다. 1722에 매수를 장착을 하시고 1.1830에 매도를 장착하시고 그냥 주무시고 아침에 체결이 양쪽 다 안 됐으면 네. 그냥 다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밤사이에 체결이 됐다라고 하면 네. 아마 수익으로 전환이 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현재 막 치고 올라가는데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1.1722 매수 1.1800에서는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1835에 매도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략 너무 깔끔합니다. 되게 디테일하네. 디테일이 네, 살아있습니다. 네. 예. 디테일의 악마. 네. 디테일의 악마. 네. 네. 좋은 얘기입니다. 아니, 좋은 마스터님한테 얘기입니다. 악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김옥윤 해설위원께서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오늘 팀워크 좋은 김옥인 해설위원님과 남한산성 마스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장의 가격은요. 1.17과 1.17744 사이에서 좀 보셔야 된다. 지금 가격대가 1.177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된 이후 1.1835까지 올라간다면은 단기적인 매도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올라갔지만 다시 좀 눌렸다 하면은 1.172달러에서 매수 포인트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가격대만 오늘장 좀 기억을 잘 하신다면은 아주 현명하고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의 흐름의 안에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지션 두 가지 모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2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을 거의 4분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각인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먼저 S&P 500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좀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은데요. 2572.75포인트입니다. 0.3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졌네요. 6293.25포인트입니다. 방금 전에 알아본 유로FX는 탄력을 조금 더 소폭이나마 높여가고 있습니다. 1.17790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72
32달러 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0.44% 약보합.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는 지금 이 시각에는 56달러 후반대였습니다. 더 후반대였는데 그 가격대보다는 중반대까지 좀 가격이 밀린 지금 선이고요. 56.605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직전 바로 다양한 종목들의 시세를 확인을 하셨는데 잠시 후에 개장한 이후에도 저희가 각 종목들 간의 흐름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로 FX까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원유 재고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가고 있는데 57달러 안착이 조금은 힘든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56달러 중후반대 지켜가고 있는 가격대. 하지만 외신 쪽에서는 상방 쪽으로의 모멘텀과 상방 쪽으로의 가격대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매매 포인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업앤다운을 통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김호균 해설위원님 업이고요. 저도 업이고 마스터님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저는 오늘 좀 고민이 됐거든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자, 김호균 해설위원님, 크루드 오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좀 크루드 오일이 좀 어렵습니다. 긴 관점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네. 최근에 약간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업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완만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지점선에 놓여 있다. 그래서 당일에 현재 가격 부분에서 지지선을 잡고 매수 전략이 가능하고 이 56.40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고 매도로 관점을 갖거나 아니면 관망을 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지선이 깨지기보다는 지지를 받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재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지지 라인이 나오는 것도 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펀더멘탈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이것이 좀 어떤 가격 방향성을 잡는 기간이 있다가 어느 정도는 지지 라인을 만들고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단기적인 상승을 조금 모색할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아닐까 단기적인 네.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고민이 깊어지는 좀 상품이에요.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56.40이 오면, 네. 한 이제 56.20의 손절을 잡고 한 20틱 네. 정도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한 손익비 한 1.5나 2대1 정도로 잡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6달러 지금 중반대 가격에서 좀 이탈이 된다면 56.40달러 쪽에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짧게 끊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손절을 잡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지금 김호균 해설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의 의견은 오늘 업입니다. 저 지금 최근 몇 거래일인가요? 한 일주일 넘게 최근 흐름에서는 저도 좀 제한적인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는 이 시각에는 56달러 후반, 57달러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56달러 중반까지 좀 가격대가 눌린 상황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매수로 좀 분할로 좀 모아 가셔도 되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앞서서 56.40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중반대 가격대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그 가격대에서의 매수입니다. 물론 목표가에 대해서는 56달러 후반대 이 정도 보는 좀 제한적인 가격대에서 또 핑퐁 플레이가 좀 가능한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의 의견은 업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매매 포인트 잡아보고 있고 의견도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에 대해서 또 들어주셨어요? 아니요, 다운이. 다운이죠. 네, 다운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오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네. 재밌는 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동에 기본으로 움직여졌어요. 45.58을 맞고
그 다음에 52.86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줬죠. 이거 뭐 우리 신세계 그 네. 방송 공방할 때 들으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이번 5일에 고점은 57.93이다. 한 1틱 틀렸어요. 57.93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파동은 이미 이제 소멸이 됐습니다. 소멸이 됐는데 네. 다시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되든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든 이제는 이 파동은 54.74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파동이에요. 네. 현재 계속 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더 이상 상승 어떤 큰 모멘텀이 없지 않는 이상 물론 사우디 왕자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네. 어느 정도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정치적 이슈 순수한 시장 경제에 의해 가지고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지고 오일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 추세는 상승 쪽으로 우리가 봐야겠죠. 하지만 어떠한 정치적 이슈에 의해 가지고 상승을 했다. 이건 결국은 그 정치적 이슈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는 밀리게 돼 있어요. 원유라는 것은 특히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좀 맞춰가지고 가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74 파동이 이건 말을 해주는 거지 뭐 제가 대충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54.74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오일은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 단기 하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세팅까지 다시. 네. 아까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어디까지 보라고 그러셨죠? 56.40. 56. 40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40. 예, 네. 56.20에 손절을 그래서 치겠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네네. 가장 좋은 자리는 네. 최소 네. 55.70 아마 이번 주에 55.70까지는 무조건 내려올 걸로 뭐 무조건이란 건 없겠죠. 네. 제 표현이 가능성이 좀 높다. 가능성이 아주 네, 높다. 네. 아주 높다. 55.70까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하시는 게 좋겠죠. 굉장히 좀 지루한 어떤 오일도 박스권의 흐름을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6.72가 오늘의 38선입니다. 1시간짜리 캔들이에요. 56.72까지 오시면 땡큐하고 여러분들이 매도로 진입을 하셔서 네. 목표가는 55.90까지 보시면 됩니다. 55.90. 네. 56.72 위로 올라탔다. 그러면 매수를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56.72가 깨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매도를 들어가셔서 55.87.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공략할 수 있는 건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56.72에서 매도. 목표가는 55.87. 그러니까 55.90. 계속해서 이것만 반복하는 겁니다. 단 일봉 캔들이 양봉으로 강한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시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55불, 아까 말씀드린 55.74, 그러니까 55불 후반대까지는 매도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얼른 생각해서 왕자의 난 나기 전에 네. 그 전만 해도 여러분들 한 50불만 넘어가도 매도 못 잡아서 안달이었어요, 다들. 야, 이렇게 오일이 많이 올랐나. 근데 지금은 또 네. 사람들이 56불, 57불까지 가는데 58불 거의 찍고 지금 떨어졌는데 매수 못 잡아서 안달이에요.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6.70에서는 매도. 그래서 55.87까지 이렇게 네. 오늘은 매도로만 어차피 데일리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호균 해설위원 한 말씀 하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좀 약간 네. 제스처 취했는데 네, 네. 2주 전인가요? 2주에 같이 이제 방송을 할 때 네. 그때 오일 갖고 물리신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랬었죠. 매도로 맞아요. 물려가지고 기억하시죠? 네. 매도를 치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던 그분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빅데이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그 상담 부분에서 더 좋은 가격으로 매도를 칠 수 있다라고 네. 그랬죠. 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좋은 가격에서 매도를 치면서 끌고 올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이전의 가격대 흐름과 전략 뭐 같이 복귀하면서 현재 흐름까지 끌고 오니까 아주 좀 예, 좋은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께서 당일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히스토리, 그러니까 경험을 통한 이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늘의 차트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의 차트보다 2주 전 차트, 내가 이때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객관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또 필요하고요. 제가 이런 걸 또 배웠습니다. 예전에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그러니까 혹은 내가 물렸을 때 이거를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러니까 청산해야 되냐 갖고 있어야 되냐는 기준은 내가 아무 포지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사고 싶거나 그때도 팔고 싶으면 그렇게 이제 청산하거나 보유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감정이 입됩니다. 가급적 그쪽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게 되면서 분석이 심리적으로 흔들러지게 되는데, 이걸 좀 가급적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신세계에 계속해서 시황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쓰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좀 빨리 써주시면 안 되겠느냐, 왜 시간이 좀 들쑥달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는 저는 시황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김호균 해설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포지션을 만약에 어떤 상품이 됐든 매수를 갖고 있을 때는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자꾸 시황 자체를 매수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매수로만 보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시황 쓸 때 그 시간에는 무포로 포지션이 없는 상황에서 역시, 시황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네. 오일이 크루드 지금 강하게 빠지면서 네. 제가 생각했던 매수 진입 자리를 돌파하고 손절 라인까지 내려왔네요. 예. 손절 나갔나요? 네, 만약에 그랬다면 손절을 네, 할 수 네. 있던 상황이었고. 네. 55점 만약에 지금 현재 오일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이빨을 확 깨무시고 네. 55.90까지 갖고 가시면 됩니다. 55.90까지. 아무래도 오늘 이제 2부에는 네. 크루드 관련해서는 매매 전략,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질문 많이 주십시오. 네. 오늘 정말 너무 든든한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오셔서, 자, 지금 2시간 동안 알차게 꾸며가고 있는데,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자 지금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또 해박한 펀드멘탈적인 또 지식을 갖고 있는 김효균 또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또 해주실 거고, 또 네. 지수 관련은 또 굉장히 강하시니까 네. 오늘 또 방송 보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네. 아주 알겠습니다. 훈훈합니다 오늘. 훈훈합니다. 네. 또 아니, 오늘 오프닝 때부터 두 분의 오늘 조화가 아주 좋네요. 컨디션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청자분들이 훈훈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예. 시청자분들 그러네요. 도움이 되는 방송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진심 어리게 좀 하신다면은 분명히 시청자분들도 이런 저희 진심을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 네. 질문 던져주세요. 우리 네. 해외 선물의 신세계 본격 해외 선물 소통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해외 선물을 고민 있는 분들 계속 질문 주시면 허심탄회하게 우리 이제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든든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40분이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이 됐고, 자, 그렇다면 시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보시죠. 자, S&P와 나스닥에 대해서는 시작 전부터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같은 가격대인데요. 현재 S&P는 2,574포인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287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자,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1.17700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볼게요. 골드는 1,273달러 거래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또 크루드 오일인데요. 크루드 오일이 빠르게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56점, 방금 전에는 한 이 가격대까지 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56.3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전에 남한산성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목표가입니다. 55.90까지 좀 끌고 가보셔도 된다라는 가격대, 저희 실시간 리딩도 함께 도와드렸으니까요. 가격대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속보성 내용 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뉴욕 증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본장에서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시장에 간단한 신호를 보내자라는 의견들을 좀 함께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옐런과 드라기, 카니, 구로다 총재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로 좀 시장에 한 말씀을 좀 던져내면서 변동성을 줄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패널 토론 소식, 네, 함께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전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개장이 한지 지금 한 10분이 지나간 시각이고 현지 시 살펴보셨는데요.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0달러 또 시도는 했습니다만 이내 또 무너지면서 현재는 1273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골드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어렵네요, 골드.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로 다운이 나왔어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오르죠.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꼭 그러더라고요. 주의해야 됩니다. 시청자 아실 여러분들, 거예요. 이런다고 매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아, 역시 또 시장에 또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네,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골드를 좀 분석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시장이 움직이는 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이제 골드를 움직이는 요인은 중요한 것이 안전자산인지 아니면 골드 자체의 수급 요인인지 아니면 달러 가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골드가 움직이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달러 가치에 대한 움직임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안전자산 이슈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관련 수급 이슈도 조금 큰 시장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골드는 약간 애매하게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세 개의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당일의 데이 전략, 당일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네. 골드 같은 경우는 당일 매매를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쭉 움직이는 그러니까 뜬금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을 이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 트레이딩의 분봉 매매를 하기는 좀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골드 역시 이제 어떤 흐름상 저는 추세 순응해서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매도를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비트코인 관련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굉장히 요즘 뉴스가 많죠. 핫하죠. 네이버 실검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네네. 근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 화폐라고 하지만 지금 시적으로는 자산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CM에 상장되는 이슈도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실물 자산의 대표격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기존의 최고의 실물 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의 그런 위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섰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폐의 위치나 어떤 흐름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네. 금을 어떤 실물 자산으로 가치를 느끼면서 수요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수요량 자체가 상당히 비트코인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수급상 요인으로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격이 좀씩 하락하는 요인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군보다도 이제 미국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미국채와 골드랑 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도 최근에 좀 하방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 하방 흐름 잡는 요인은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제 금리 인상 이슈. 그러니까 금리 인상 FOMC 지금 이제 10월 FOMC 이후에 이제 12월 FOMC를 이제 기다려 두고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좀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기술적인 하락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비자 물가입니다. 네. 금리 인상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 지수인데요. 그렇죠. 지금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왔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다음날 내일 예정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거 지금 시장에 커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미국채 가격을 하방으로 이끌고 마찬가지로 골드도 비슷한 영향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도적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어느 진입 자리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매수보다는 매도적 관점에 대응하시는 것이 골드에서는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또는 분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좀 상황을 또 접합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요. 일단 투자 자산으로서의 골드도 있을 텐데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에서 12월에 좀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그에 앞서서 좀 움직이는 부분도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 큰 그림 안에서 골드 추세를 읽어 나가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오늘 하락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전에 FOMC에 앞서서 ECB가 출발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이런 달러와 그리고 금에 대한 부분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달러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저는 골드 가격이 좀 빼고 난 다음에 그 전 이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 금리 인상이 딱 되면은 다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사이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또 매도의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조금의 반등, 소폭의 반등 시 이게 청산 물량일 수도 있겠지만 반등 시 저는 매도적인 관점이 짧게 끊어가실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1280달러 가까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서의 매도 관점이 짧게 끊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의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 골드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마스터님의 의견 궁금하실 텐데 마스터님 역시 오늘 골드에 대해서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골드도 먼저 일봉 차트로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보시게 되면 사실상 9월 중반부터 계속해서 지루한 1,300달러에서 1,266달러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 안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266달러를 지금 현재 세 번째 지지를 받고 이번에 내려온다 그러면 1,266달러를 아마 한번 테스트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술적 요인이 현재 나올 것 같고요. 네. 1,266달러가 깨진다. 그러면 1,238불까지 1,238달러까지 골드는 하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66불까지는 일단 한번 하방으로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골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늘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는 1,275달러입니다. 1,275달러 아래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1,275달러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66달러까지 목표가로 보시는 첫 번째 안이고 만약에 1,275달러 위로 1시간 캔들이 올라선다 그러면 매수는 쫓아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매도 잡았던 건 손절을 하고 기다리셨다가 다시 1,275달러 아래로 다시 하방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매도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266달러까지 목표가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오늘 전략입니다. 네, 정말 골드에 대해서도 아주 깔끔한 가격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1,273.2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인데요. 자, 길게 좀 보면은 1,266달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방적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1,266달러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하방 쪽으로는 1,238달러까지 열려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1,275달러에서 매도적인 관점인데 그 이상의 상승 시에는 지금 매도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손절 처리하시고 다시 1,275달러로 눌렸을 때 1,266달러까지에 대한 목표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1,272.9달러로 좀 답답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1부에서 골드까지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11시 50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인데요. 자, 속보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유로화는 유로존 지표 호주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독일 지표와 유로존 지표가 호주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분석성 기사
기사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옐런 의장에 대해서는 옐런 의장이 좀 발언을 했네요. 많은 연준 인사들이 다른 의견 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도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속보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좀 세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저도 근데 약발은 그래도 안 먹힐 겁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변호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옐런 의장처럼 여태 연준 의장을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의 어떤 그 유연하게? 불확실성이 없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코멘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버냉키도 있고 그린스펀도 있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화 정책을 잡는 거는 내가 방향을 잡아놓고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믿게끔 가는 건데 옐런 의장이 그 있던 중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 통화 정책상의 큰 변동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이게 저는 굉장히 훌륭한 연준 의장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조금 좀 그 안타까움을 조금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제가 뭐 여성 폄하는 아닌데 그럼요. 앨런 의장은 사실상 한 것이 별로 없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버냉키 의장이 리만 사태 이후에 굉장히 힘든 이 글로벌 경제를 위해 가지고 해놓은 그 밥상을 앨런 의장은 그냥 그 성과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할 게 너무 없었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 정책이라 이런 그 정책적으로는 저는 앨런 의장은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아주 그 성향만 그냥 보여줬다. 한 것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근데 한 것이 없어. 안 한 게 낫다. 그렇죠.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코멘트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시장에 어떤 불확실성이나 불규칙성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불확실성의 아이콘인 트럼프가 있는 상황에서 앨런 의장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향후 의장과의 어떤 조합도 굉장히 좀 계속 지켜보고 되는 이슈입니다. 아니, 두 분이 좀 의견이 다른데 옐런 의장에 대해서 좀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의견과 그리고 이런 뭐 거슬리지 않은 것 자체의 포지션이 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우빈 해설위원님은. 자, 일단 뭐 같은 현상을 두고 평가가 다른 거죠. 그렇죠. 느끼는 바가 다른 거죠. 얘기지만 어떤 그 성향의 차이인 거죠. 그럼요. 비둘기 파세요? 저는 굉장히 평화를 사랑합니다. 저는 매파입니다. 제가 원래 매파 쪽의 성향이에요. 제가 비둘비둘 아니, 갑자기 비둘기 파세요라고 여쭤보는 게 소속을 여쭤보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우리 이 방송에서 판단하게 하지 말고요. 그럼요. 이런 열린 토론 아주 좋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엔 옐런 의장에 대해서 정말 활발하게 의견 나눠봤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상담과 그리고 다루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2부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